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국회로 가죠. 노웅래 이상직과는 달랐다. 예, 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네, 국회가 체포 반대한다라고 한 거죠. 네. 검찰이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한테 6천만 원 받고 청탁 들어줬다. 그래서 뇌물수수 혐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 국회가 반대를 한 겁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의원 271명이 참여해서 체포 찬성이 101표, 체포 반대가 161표였습니다. 네. 기권은 9표였고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참여를 했고요. 정의당은 당론으로 체포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숫자는 추정할 뿐인데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체포 반대가 161표죠.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당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21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요. 그렇죠. 그동안은 체포동의안 체포해서 수사하겠습니다 하면 다 국회에서 내줬어요. 수사하십시오 하고. 총 3차례 있었는데 모두 동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방탄국회라는 그런 비판이 아프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해줬던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은 왜 이렇게 동의를 해줬느냐? 일단 크게는 왜 야당 의원만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즉 야당 탄압 아니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검찰이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제 검찰이 노웅래 의원 건으로 국회 소통관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앞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왜 또 하느냐? 그러니까 전날 왜 또 하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도. 표결이 있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직접 나와서. 네. 예. 원래 있는 자리인데 좀 유독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 네. 표현 쓰면서 돈봉투 소리도 들렸고 녹취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반발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뭐 이렇게 돈 주는 것이 녹음된 이런 케이스는 뭐 내가 처음 본다 이랬나요? 네, 그런 식의 표현 그런 썼었죠. 식이겠죠. 이제 요 얘기 할 때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쪽으로 마음 굳혔다.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 설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찬밥 더운 밥 논란도 좀 의미가 영향을 줬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은 동의를 해줘 버리고 이재명 대표 향후에 또 체포동의안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 대표 것만 부결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누구는 찬밥이고 누구는 더운 밥이냐 이제 이런 당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거든요. 어제요? 네, 어제 본회의에 왔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일정 조율 중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네, 출석하기로 했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간의 방식은 좀 뚜렷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 말은 했지만 그게 서면 조사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출석 쪽이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거네요. 못을 박아서 얘기했고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다음 달 10일하고 12일 사이에 이 출석일로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네. 제안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짜 가지고 협의할 걸로 보입니다. 자, 앞서 박 기자 설명한 대로 김준일 대표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정순, 이상직, 정창민 의원 다 체포동의안 가결됐었거든요. 예. 결정적으로 뭐가 달랐을까요? 노웅래 의원. 뭐 한 세네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다. 뭐 이재명 방탄 예행 연습이다. 이게 마법의 키워드거든요. 뭐만 있으면 이제 이재명 방탄용이다 그러는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 건은. 왜냐하면은 의원 개개인들이 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 정도예요. 아까 전에 앞서 말했던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비공식 선거 운동하는데 1,500원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에 회계 보고서 누락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빼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개인정보 3만 명을 좀 빼돌린 혐의까지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범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자신이 이제 이스타 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있는 이스타 홀딩스에 저가 매도해가지고 회사에 430억 손해를 끼친 이 혐의가 너무 중했다라는 거죠. 그 정창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장 시절에
개발의 대가로 3억 원 정도를 받은 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확실시되고 역대 용인 시장에 거의 다 구속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남마전, 이제 복마전이었고 뭐 이런 정황들이 이제 확실시 됐다라는 건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에서는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범죄 소명에 대해서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구명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편지를 의원들한테 2차례 보내고 권성동 의원 찾아가가지고 1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손 딱 덥석 잡으면서 나 좀 도와달라 억울하다. 이게 그러니까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엄청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당 의원한테 그렇게 개개인한테 했을 정도면 자당 의원들한테는 더 뭐 열심히 구명 활동을 노웅래 의원이 했을 거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편지는 공식적으로 일단 2번 네. 보냈고요.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하고 억울하다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게다가 사선 중진 의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분들은 다 초선 아니면은 이상직 의원은 재선이었고요. 초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안면들, 활동들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그동안 쌓아온 연들 뭐 이런 인연들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야당 탄압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무리한 수사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너무 세게 얘기했던 건 아까 전에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 지난 20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다 직접 담당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현장이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녹취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그거를 근데 한동훈 장관이 어제 그 자리에서 직접 내용까지 얘기한 거예요. 예, 내용까지 다 내용까지 얘기했어요. 다? 뭐 그런 종이 부스럭까지. 예, 뭐 종이 부스럭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썼는데 또 도와주느냐 뭐 이런 뭐 녹취도 있다 뭐 하면서 길게 예. 보통 한 1분 정도 장관이 나와서 예, 법무장관인데 한 5분 이상은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좀 반발심이 생겼다. 민주당 안에서. 이거 꼭 노웅래를 잡아넣겠다라는 정권의 의지냐 이게 뭐 이런 것들까지 있고 게다가 제가 좀 확인한 바로는 일부 여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그래요. 이게 그 구속 수사 사안 아니다. 이미 그냥 뭐 당당하게 뭐 맞서겠다라고 하니까 수사 받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하느냐 그래서 몇몇은 던졌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노웅래 의원은 부결. 박순봉 기자는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사실 방금 김 대표님이 좀 얘기해 주신 부분인데 예전에 추미애 방범계 두 전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속기록들을 한번 다 어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양식을 거의 가져다 쓴 것처럼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정부 대표에서 말한다, 이런 혐의다, 자료 참고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딱 정리가 돼 있고 네. 양도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보니까 한 1.7매에서 2매 정도 이런 정도 수준인데 한동훈 장관은 이 양식을 아예 전혀 인용을 안 한 거죠. 원고지 분량으로 보니까 10.3매거든요. 한 5배 이상 정도 많은 얘기를 했고 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 처리를 했거든요. 네. 뭐 한전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요거 두 회사차 발행 모두 늘려줘가지고 뭐 적자폭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고요.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이것도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몰 법안이나 이견 있는 법안은 다 처리를 못했어요. 안전운임제나 또 추가 연장 근로제 소기업들 대상이죠. 또 국민건강법 개정안 이런 것들 다 안 됐고요. 또 노란봉투법도 역시 전혀 합의가 안 됐고 올해 안에는 본회의가 안 열릴 것 같거든요.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이게 유무죄를 가르는 게 아니니까 또 형평성 측면에서 국회의원들도 뭐 수사를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건 아마 국회의원들도 다 감안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태는 다 가결을 시켰던 걸 텐데 어제는 부결 결정이 났다는 것. 기존의 흐름에서 분명히 튀는 흐름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는 아침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 주시고요. 다음 이슈로 갑니다. 문재인 정부의 눈먼 보조금 눈먼 보조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점검하라 이렇게 먼저 오늘 띄었고요. 예. 그때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노조, 시민단체, 야권이 묶여있다고 보는 거고 노조도 앞서서 좀 회계 공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리고 이어서 어제 이간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점검 내용하고 대응 방안 이런 것들 발표를 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에서요.
문재인 정부에서 보조금이 많이 늘었고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2016년부터 7년 동안 2022년까지 지급된 총액이 31조 4천억 원이고요. 네. 2016년에는 3조 5,600억 원이었는데 22년 올해는 5조 4,500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예. 7년 사이에 2조 정도 늘었다는 거고 지급액도 많고 늘기도 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7년간의 적발한 문제 사업 건수는 153건, 그리고 환수 금액도 적었다. 즉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혹은 야권을 겨냥하는 표현도 좀 눈에 띄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4천억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집행 문제 사례를 나열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세월호 피해자 지원 사업인데 회계 처리 문제가 있어서 회수한 사례가 10건 정도 있다. 또 청소년 동아리에 지원한 사업인데 실제로는 반정부 시위 주도하는 정치단체에 지원이 됐더라. 또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돈이 나갔는데 중고생들이 촛불 들게 하는 데 쓰였더라.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예시를 했고요. 예. 또 대응 방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 돈을 주는 담당 부처들 있잖아요. 있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면 감사하고 이 단체에 주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선정 단계부터 다시 보겠다라는 거예요. 회계는 투명한지, 또 목적대로 썼는지 전반적으로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감사를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요 네. 돈 어떻게 썼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준일 대표 예.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일단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이후에 예. 서울시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민단체에 뭐 예산이 줄줄 샌다면서 감사를 이제 고강도 감사를 했고, 그래가지고 실제 예산 책정을 상당히 1,788억 원이었던 거를 965억 원만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시민단체에 과도하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깎은 거였거든요. 그 이제 비슷한 흐름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시민단체들 삭감하고 광우병 뭐 이렇게 나갔다라든지 뭐 여러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부의 좀 전형적인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단체가 우리한테 비우호적이다, 그리고 민주당한테 우호적이다, 그래서 집권할 때마다 많이 하는 거 이제 삭감을 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이거를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목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크게 보면 이제 최근 노조 회계 투명 이거 이제 강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시민단체 투명 뭐 하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층 결집 하나, 이건 중도층에까지 확장 공감할 수 있는 의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뭐 바로 잡는 건 좋은데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이게 국가 아젠대로 할 사안이냐, 뭐 이런 예산의 크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팩트 체크 사업이 있거든요. 예. 방통위에서 하는 거, 이게 27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근데 팩트 체크라는 게 사실은 뭐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언론들이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팩트 체크는 우리한테 불리해 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런 성향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얼마나 돈을 투명하게 썼느냐, 요 결과들이 여론에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여론에서 뭐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하는 거야? 이거 정치적인 논리 있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을 할지, 이대로 우리 세금이 더 쓰이면 안 되겠어? 삭감하자 쪽으로 갈지, 결국은 지금 조사되고 있는 그 상황들, 그 결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뭐 윤미향 의원권도 있기 때문에 여론이 충분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짧게 보겠습니다. 가수 수지 국민호텔리어 댓글은 모욕죄.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가수 수지 씨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고 어디까지가 모욕이냐, 요거 일부 기준을 보여주는 판결인데요. 2015년에 A씨, 소위 네티즌이죠, 수지 씨가 출연한 영화를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예. 그 댓글 내용에 엄플이 만든 거품, 국민 호텔리어, 영화 폭망, 퇴물, 요런 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었고요. 예. 그래서 모욕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 호텔리어는 안 돼, 이건 모욕이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반면에 폭망, 퇴물, 거품 이런 나머지 표현은 가능하다, 이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공적 영역은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평가 아니면 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건 가능한데 예. 국민 호텔리어는 사생활 들춘 거고 또 성적 대상화한 거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판례를 하나 남긴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